익산의 한 폐석산 매립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검은 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점 번호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 실태가 엉망이어서 재고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LH와 전주시가 지난해 정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제동이 걸린 탄소산업단지를 규모를 줄여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김재한 시의원이 도박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읍의 시의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폐석산 불법 매립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업체와 공무원과의 검은 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지정 폐기물 등으로 복구하다 적발된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복구가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 폐기물 7만 4천 톤이 묻혔습니다. 경찰은 폐석산 복구 과정에서 익산시 공무원들이 불법 매립을 방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폐석산 복구업체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년 6개월인 폐석산 복구 기간을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13년으로 늘려줬고 폐기물과 흙으로 섞어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또 3년 전에는 폐석산 침출수에서 비소 등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를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던 익산시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폐석산 인근 주민들은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석산 복구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익산시 공무원들은 업체 편만 들어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역시 반드시 밝혀져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운장산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바로 위치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지점 번호가 부여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돼도 모르는 엉뚱한 번호를 부여하거나 표지판이 사라지는 등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삼천에 설치한 표지판입니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하라며 고유의 위치 번호와 함께 119, 112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이 표지판에 적힌 번호로 119 구조대나 경찰이 제가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 직접 신고해봤습니다. 119 소방상황실도 112 경찰 상황실도 이 번호로는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저기 삼천 안심번호 4-9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출동이 가능하신가요? 자치 산천에서 임의로 설치해놓은 관리번호이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점번호와 달리 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점번호는 상황실 신고 시스템에 입력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경찰서,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지정번호가 너무 좀 시민들이 인식하기 길기 때문에 좀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짧은 번호로 안심번호를 만들게 됐습니다. 경찰도 소방도 모른다는 안심번호 표지판을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61곳에 설치했습니다. 이미 설치한 국가 지점번호가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년 전 한벽당 인근에 있는 이정표에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탐방로 이쪽으로 안 됐던 정비하면서 협의도 없이 그냥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그거 좀 파악을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급한 순간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위치 표지판이 엉뚱하게 설치되거나 관리도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다리와 육교 등 교량의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크게 모자라 교량을 모두 보강하려면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동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정읍과 김제를 연결하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 평소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준공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몇십 년 되었죠. 그래도 많이 다닐 수밖에 없죠. 정읍에서 군산, 정읍에서 익산, 김제, 부안 가는 길이 이 길이 좋아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올해부터 다리와 육교 등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교량 받침을 교체하고 교각 단면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내진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전북에서 내진 보강 공사가 이뤄지는 교량은 6개,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공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지방도 교량 내진 보강률은 58.3%에서 59.5%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칩니다. 남아있는 교량이 201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놓을 예정인 교량 66개를 제외해도 내진 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135개나 됩니다. 올해처럼 1년에 6개씩 공사한다면 마무리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30억 신청했는데 8억만 내려와가지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도비로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요, 전체적으로.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진 대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12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가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 열립니다. 내일 총궐기대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국 발언에 나서고 오후 6시부터는 풍남문 광장까지 거리 행진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3시부터 관통로에서 다가교 방향의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전주 탄소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LH와 전주시는 사업 규모를 줄여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효성 공장 옆 탄소섬유산업 업체를 한데 모으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경제성 등 타당성 부적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했습니다. 조성 면적을 20만 제곱미터 24%가량, 사업비는 513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입주 가능 업종은 9가지에서 11가지로 늘렸습니다. 면적은 이제 BC가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요. 유치 업종에 대해서 탄소 섬유 쪽으로 주어가 됐었는데 탄소 소재 쪽을 많이 좀 보강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입주사를 밝힌 업체가 60곳에서 90곳으로 늘어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은 터라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 탄소산업은 밀양의 나노융합, 진주 사천의 항공산업과 더불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유독 전주 탄소산업단지만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스럽게 했습니다. 전주시의 대응과 정치권의 공조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가는 기반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는 사업 시작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와 정읍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40일 넘게 문을 닫은 전주동물원의 휴장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주동물원을 무기한 휴장했지만 최근 전주천에서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휴장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에 따른 전주동물원 휴장은 지난 2011년 1월과 2014년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당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하자 민주당 전북도당의 복당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지방의원을 포함한 40명 정도가 복당을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뒤 1년 안엔 복당할 수 없다는 당규가 있지만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특별 복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이번 특별 복당이 상대를 흔드는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치단체 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 의원이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시 의원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수억 원을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병원입니다. 정읍시의회 A모 의원은 신용불량인 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자신의 건물에 이 병원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의원의 아들은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한 달에 많게는 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입니다. 병원 자체가 마이너스 적자다 보니까 원장님 계속 힘들어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서로 좀 도움을 주고 받고 이런 부분에 있던 것 같은데. A 의원의 아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요양급여 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A 의원에게도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자신의 건물에 문을 연 병원의 사정이 어렵자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요즘 병원들이 힘들잖아요. 네. 병원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우원장이라는 개설자를 몇 번 빌려줬어요, 돈을. 경찰은 A 의원과 아들을 비롯해 의사 3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타낸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보건복지부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행 평가단에 장애인을 참여시킵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50명을 시내버스 운행 평가단에 참여시켜 휠체어를 이용한 버스 탑승과 승강장 이용 등에 따른 불편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평가 결과를 버스 회사에 통보해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고 친절기사 선정에도 반영합니다. 올해 영어권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에 지원하는 초등학생은 영어 능력 공인 인증 시험인 토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 초등학생 선발 기준이었던 성적 자료가 없어짐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해외 연수 선발 기준을 토셀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으로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면접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올해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선발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 등 700명이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7일부터입니다. 전북산 한우 고기에 이어 축산물 가공품이 홍콩에 수출됩니다. 김제 축산물 가공업체 육감은 한우와 돼지곱창, 머릿고기, 곰탕류 등 축산물 가공품을 홍콩의 한식당과 소매점에 시범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익산 축산물 도매업체 축림이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한우고기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1,500여 명을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대상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액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 본회의를 한복을 입고 진행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한복 입기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시의원과 시청 간부들이 한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한복 착용 문화 장려 조례를 만들었고 한복의 날로 지정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한복을 입은 입장객의 경기 전 입장료를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전주방송 송희성 PD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강물처럼 들꽃처럼이 제16회 전북 PD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주방송을 통해 방영된 다큐멘터리 강물처럼 들꽃처럼은 섬진강을 주제로 2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송만규 화백을 통해 여리고 힘이 없지만 사회 곳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중대한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민중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또 신임 전북 PD협회장에 전주방송 황윤택 PD가 선임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휴무 일에 퇴폐 이발소에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익산시 인화동 한 퇴폐 이발소에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모 경위가 상의를 벗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업주에게 돈을 줬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계획입니다.